생으로 할까요? 예. 생으로 함께 오랜만에 하나, 둘, 셋, 넷. 사랑도 명예. 죄송합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냄새. 요지는 반대로 짧고 잡혀 세상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주제 함께 해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소성리 평화 파괴하는 소성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정상화 중단하고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한평 철회하고 일반한평 처리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네, 한줄 평화기도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한줄 평화기도문은 최성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기나긴 평화투쟁에 나서고 있는 소성리 어머니들과 주민들, 교무님들과 활동가들 많은 도반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전쟁 무기가 이곳 소성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물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주에 있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야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기정성화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어리석은 세계 정상들에 의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의 물밑으로 몰아가고 있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에도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세상에서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 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천지연기야 심종만사의야 심통 천지여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야 심종만사의야 심통 천지여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야 심종만사의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이상은 온불교 정선중서보보 제9구본편 6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추석 끝나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박성민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이쁘게 깎으셨네요. 추석 잘 지내셨어요? 이번 추석은 길어가지고 보통 추석 되면 명절이라고 이제 가족도 모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우리 한 일주일 꼴랑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이게 가족 다 됐나 봐요. 예. 날씨도 추워졌어요.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춥다고 하는 날인데
저는 올해 추석을 굉장히 평등하게 지냈어요. 저는 추석날 저의 어머니랑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 아버지랑 각각 따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게 명절 되면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잘 못했는데 설에는 우리 집에 가고 추석 때는 아내 집에 가고 이제 근데 우린 뭐 집이 가까워가지고 그날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서울에서 근데 보통 보면 남자들 추석에만 다 쫓아다니잖아요. 여성들은 추석 때 되면 전이나 붙여요. 전은 남자가 하나 요새? 하여튼 뭐 음식이나 하고 막 이런데 평등하게 보내려면 각자 지내는 게 좋겠다. 1년에 한 번씩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예전에 해봤는데 올해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추석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뭐 뉴스도 검색하고 뭐 이것저것 보면서 올해 추석은 길어서 좋기는 했는데 워낙 이제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니까 아주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들었던 건 국군의 날 행사였는데 이게 도심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한 게 10년 만에 다시 한 거예요. 어떤 100억 썼대요. 그 많은 돈을 쳐들이면서 이번에는 아예 국군의 날 3대 기조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힘에 의한 평화예요. 아예 내걸고 있는 기조가. 힘에 의한 평화는 힘을 가지고 어떤 상대를 제압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과 대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북보다 힘이 없나?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GDP, 즉 북이 1년 내내 다 나라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넘어선 게 2012년부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방비 54조예요. 근데 북에서 1년 동안 모두 벌어들인 돈이 31조밖에 안 돼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힘을 더 갖자고 하는 건 무기를 더 사고 군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더 강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북이 포기하나? 지난 10수년 동안 북이 오히려 미사일 핵 더 개발하고 맞상대하려고 맞대응하려고 대결해왔던 게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라고 하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힘에 의한 평화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일 시끄러웠던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4년 만에 만났어. 그거 가지고 이제 무기를 거래하니 어쩌니 아예 기정사실로 막 써대는데 아니 무기 거래를 하려면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정상이 온 세계가 알게 떠들면서 만나가지고 무기 거래한다고 그런 바보들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그거는 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러가 가까워지게 만든 거는 남쪽에 윤석열이 만들어준 판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만평도 이제 그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주선자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거에 북도로도 하여튼 같이 힘을 합치는 이런 걸로 사실 그동안 이 분단을 유지해온 게 한미일 동맹이 강하고 북중러가 단결해서 대체하는 이런 국면이 분단 50년을 넘게 유지해온 건데 이게 이제 훨씬 더 강화되면 이게 우리가 정말 바라는 통일 그다음에 평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추석날 아침에 누가 칼럼을 쓴 걸 보니까 영등포구에 토마스의 집이라고 하는 그 독거노인들 어른들 이제 무료 급식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평균 한 290명에서 300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추석 당일은 350명이 왔대요. 추석날 자식들이 버린 우리 어른들 이제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추석날 정말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노인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187만 명이 독거노인이래요. 네? 그래서 이런 토마스의 집이 서울시하고 영등포구에 후원받아서 하는 거 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예산 지원했는데 뭐 단호하게 잘린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 시설과 관련된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국가경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 예산 다 자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덜내고 있는 장관들 얘기했는데 보니까 한두 명 빼먹었더라고. 환경장관 한화진이 한 3주 전쯤에 세계 기후회의에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2018년에 탄소 중립국으로 결정했어요. 세계에서 14번째로. 근데 올해 기후 예산 16% 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회의에 가가지고 똥폼을 다 잡고 와. 네? 오늘 후쿠시마 방류를 2차로 한대죠? 네?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일본이 원전 사고 때문에 생긴 이 오염수를 바다에다 투기하는데 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놈의 바닷물을 검사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을 1조 원을 써야 돼? 네? 이해가 안 돼요. 동사무소, 그러니까 요새는 행정복지센터인가? 가보시면 그런 책이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괴담. 정부에서 만든 책자야. 그리고 거기에 맨 뒤에 사드도 들어가 있어. 그동안 역대 10가지 괴담 이래가지고. 그런 돈을 예산을 찍어가지고 뿌리는 새끼들이 급식 예산은 안 줘요. 네? 지금 모든 지금 예산 부자 감세하느라고 다 깎고 이 난리를 피잖아. 나라를 아주 거덜내고 있어요. 어저께 미국 하원, 미국 서열 3위 의장이라고 하는 메카시 의장이 잘렸어요. 의회에서. 네? 그래갖고 뭐 뉴스마다 오늘 신문 거의 일면이 다 그거야.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 서열 2위 누구예요? 우리나라 서열 2위. 네? 윤석열이지. 서열 1위는 그렇고 2위. 2위가 윤석열, 1위는 김건희고.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공식 서열. 김건희가 물론, 내치를 잘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공식 서열 1위, 2위. 한덕수 해임됐잖아, 우리나라도. 신문기사 별로 못 봤죠? 별로 떠들지도 않아, 그거는. 뭐 윤석열이 이제 거부할 거니까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미국의 서열 3위 의장이 날아간 거는 뭐 뉴스마다 지금 막 보도하고, 참 지랄들을 해요, 정말.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기막힌 일들도 있어서, 오늘은 정치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71년 10월 2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른바 항명.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최근에 이재명 단식까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해달라고 또 호소까지 했어. 그죠? 참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네. 그지?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만에 하나 이재명이 구속됐으면 민주당 측은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태풍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나마 구속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건데 이른바 이제 그런 항명 당 대표가 요구한 그거를 이제 항명을 29명에서 채취를 해야 되니 어쩌니 지금 떠들고 이제 이러던데 71년 10월 2일 날 공화당 박정희가 지시한 걸 항명하는 사태가 한 번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오늘 10월 5일이니까 10월 5일 날 있었던 얘기 한두 가지 해봐야죠. 오늘이 78년에 1978년에 정한 세계 자연보호의 날이에요. 최근에 기후위기 생각하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 1994년엔 세계교육연맹에서 오늘을 전세계 교사의 날로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의 이런 활동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을 교사들로 하여금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날인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참 교권 지금 추락부터 해서 교사들 공무원 사기 가장 저하 1위가 교사라고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욕 타임즈에서 어떤 보도를 했는데 그 그러니까 뉴욕의 헐리우드의 최고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을 학대한 거를 폭로하는 기사를 뉴욕 타임즈에 10월 5일 날 실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나도 당했어. 미투가 시작된 거죠. 우리나라도 미투 운동 아시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2017년 10월 5일 날 이제 시작된 게 이 미투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5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에 대해서 15년형 선고하고 벌금 150억, 추징금 83억 때렸어요.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명박의 소재를 모르시나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노년을 잘 보내고 있는 아주 이상한 꼬라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날도 있어요. 손흥민이 유럽 가서 축구하다가 299경기 만에 100골을 넣은 날이 2020년 10월 5일이야. 네? 이런 좋은 소식도 알아야지. 그리고 최근에 200골 넣었어요. 손흥민이 이렇게 축구를 잘해? 손흥민이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혁명, 이재명 건 보면서 들었던 71년 혁명 얘기를 해보면 71년은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해요. 그 실미도 영화 보셨죠? 북한의 특수공작원 그 지옥 훈련을 보냈는데 이제 이게 이 실미도 부대원들이 청와대로 돌진한 날이 71년 10월 5일이에요. 아니다. 71년이에요. 71년에 있었고, 광주, 서울에서, 청계천에서 그 다음에 어커이로 아파트 짓는다고 쫓겨났던, 광주에 쫓겨났던 이런 사람들이 광주 대단지 폭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집단적인 이 거주민들이 항의하고 투쟁했던 날이 이제 71년에도 있었죠. 71년에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오니까, 혁명했던 사법파동도 71년에 있었던 아닙니다. 근데 71년 10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야당은 신민당이죠. 18년 동안 공화당이 집권했으니까 박정희 내내 이 야당이 3명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요. 내무부, 법무부, 경제기획원 이 장관 3명에 대해서 해임안을 이제 국회에다 제출하는데 박정희가 이거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화당한테 지시해 하명을 내리셔. 막아라 이거. 딱 이렇게 막았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는데 내무부 장관을 했던 오치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육사 8기예요. 오치성이 장관이 된다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내무부 관료들 다 갈아치워요. 경찰서장 다 갈아치우고 군수 갈아치우고 지금은 군수 우리가 뽑지만 그때는 임명제였어요. 군수 갈아치우고 그래서 내무 행정과 관련된 거를 쭉 장악하는 걸 오치성이 쭉 했는데 당시에 공화당에 4인당이 있었어요. 백남억, 김성곤, 그 다음에 길재호, 김진만 이렇게 4명이 박정희가 심어가지고 삼선개헌하고 이래서 이제 공화당의 실세 4인방이 이 정치를 이제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박정희 각하가 우리들이 아니면 정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떠들고 다닐 정도로 실세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오치성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야. 왜냐하면 지네들이 관장해야 되는 내무부 관료 이걸 싹 갈아치우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20명 정도가 반란표를 일으켜가지고 오치성이 해임돼. 그러니까 박정희로서는 경로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했던 그래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아무리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국회에다가 그 당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냐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어. 그래가지고 23명 찾아내가지고 23명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개작살이다. 그래가지고 그 김성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로당 때 재정부장했던 사람이에요. 재정부장이었는데 박정희처럼 남로당 같이 했다가 전향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밑에서 정치했던 그런 사람이고 기업으로 오면 쌍용을 만든 사람이에요. 김성곤이.
김성곤이 아주 수염을 멋있게 길렀던 그런 사람인데, 수염이 다 뽑혀요. 남산 중앙정보부 끌려가고, 그리고 길재호라고 하는 이 의원은 평생 지팡이 짚고 살게 되고,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4인방은 박정희가 이 정치를 위해서 지가 박은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잘 몰랐던 거지. 박정희가 띄워놓고 나무에 올려놓고 도끼로 나무 꺾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쓰다가 버리고 이런 용인수를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이 배 밖에 나갔던 거야. 그래갖고 이 오치성이 잘리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미. 해임될 거를.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 4인당을 다 날리는 거를 한 거죠. 그냥 놔두고 이후락하고 짜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혁명파동이 있었던 그런 거하고 최근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이제 구속은 이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71년에 있었던 그런 정치 꼬라지나 지금 윤석열 시대 정치 꼬라지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은이라고 하는 뭐 제가 김성호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만인보라고 하는 거로 썼어요. 30권짜리예요. 그래서 4001개의 시를 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5,600명을 썼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물론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은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고은이 쓴 만인보에 김성곤에 대한 시가 있어서 그거 하나 뭐 보고 우리 강현욱 의원님이 늘 발언을 짧게 하라는 얘기를 늘 하셔서 그거 하나 그냥 공유하는 겁니다. 김성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은이 쓴 김성곤에 대한 부분이 눈 서글서글 코아래 수염 서글서글 마음속 횡댕그렁하다. 아이들이 돈 10원 달라 하면 듬뿍 200원 준다. 해방 직후 대구의 어느 해 10월 박상희 황태성과 함께 그 가을의 항쟁을 주도한 재정부장이었다. 그뒤 사변지나 두 마리 용으로 이름지어 쌍용시멘트, 쌍용증권, 동양통신 그리고 그 두꺼운 손바닥 깊숙한 주머니 항상 두둑했다. 70년대 초 정계에 발을 들여놓아 여당 공화당을 소나기에 쥐었는데 항명파동으로 그 수염 몽땅 뽑혔다. 온몸 진이겨졌다. 남산 지하실에서 고문당할 때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이 새끼, 이 빨갱이 새끼 재벌 못 버리고 이래갖고 이제 수염이 다 뽑힌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정치도 사업도 그리고 삶도 허허벌판 떠도는 구름이 차라리 옳았다. 그렇게 구름이 되어 불현듯 떠나갔다. 뭐 이런 이제 만인보에 김성곤에 대한 걸 고은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뭐 김성곤을 제가 존경하거나 고은을 존경해서 얘기를 공유한 건 아니고 오늘 있었던 그 미투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냥 최근 이재명 관련된 정치 상황 이런 걸 그냥 공유할까 해서 71년에 있었던 이른바 항명파동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추석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법정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1989년이죠. 10월 5일 날 달라이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날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얘기했던 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종교가 있건 없건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면서 얘기한 대로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고 우리들이 찾는 만들려고 하는 행복은 뭐예요? 뭐예요? 왜 이러세요? 싸도 뽑는 거지. 싸도 뽑아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으로 추석 끝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마무리할게요. 싸도 뽑고 평화 심죠. 싸도 뽑고 평화 심죠.
오늘 박성민 위원장님이 맛있는 뼈해장국도 아침 공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모두 다 2그릇씩 드시고 가세요. 제일 반갑. 아까 그 박성민 위원장님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세계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근데 그냥 1위도 아니고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자살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자살률, 무연고 노인, 이러한 사망률이 정말 높은데, 이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노인 예산, 어떻게 보수 정부 때 노인 예산은 훨씬 더 많이 깎여요. 국민들 이제 텃밭이라고 생각하는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 우리나라 세계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앞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진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우리가 딱 머리 들면은 생각나는, 세계 어느 나라가 있지 하면 딱 생각나는 그 나라들 바로 뒤에 이 조만한 나라가, 동아시아의 조만한 나라가 세계 6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몇인지 아세요? 북한 34위입니다. 34위. 눌러도 벌써 눌렀겠죠. 근데 그것을 눌렀다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무기로는 그들을 어떻게든 누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멸만이, 전쟁 이후에는 서로 공멸만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을 덮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기기로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참으로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 나는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지속하는 것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하면서 이것으로 온불교 기도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그 책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게 한 권에 600쪽이 넘는 책이어서 붙들고 읽느라고 힘들었는데 하여튼 2권 다 읽고 나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속살, 실체를 새삼 알고 나니까 거기에 빌붙어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더 이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하워드 진 이 사람도 이 책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때부터 그 당시 이제 그 하워드 진이 이 책을 아들 부시 2000년도 초까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 400여 년의 그 미국 그 방대한 역사를 다 추려서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그 부인이 끝없이 격려하고 지원해주면서 그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이제 책 후기에 말하던데, 쓴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지만 읽는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 아메리카 도착한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미국 역사를 쫙 보면은 선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폭력, 사기, 음모, 배제, 차별, 학살, 온통이 역사가 그냥 쭉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계속 읽고 나가려니까 힘들었는데, 내 책 제목이 민중사잖아요, 민중사.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다루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민중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실 그게 초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이 권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미국의 그 속살, 그 범죄적인 그 진상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트남 전쟁이 끝났어요. 미국의 패배로 끝났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베트남을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일하게 미 제국과 맞서서 이긴 베트남 아닙니까? 물론 북한도 있죠. 북한도 뭐 비슷한 축에 있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났으면은 그때까지 그 베트남 전쟁에 쏟아부었던 그 국방비 있잖아요. 국방비가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 국방비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전혀 줄지 않아요. 국방비는 국방비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전 세계에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 이미지가 바로 국방비고, 그 국방비로 그 나타내려고 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폭력적으로 강하다, 이걸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건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캄보디아에서도 베트남처럼 그 통킹망 사건을 일으키듯이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베트남을 괴롭혀요. 아니, 캄보디아를 괴롭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린 죽지 않았다예요. 미국이 우린 죽지 않았다. 여전히 이렇게 폭력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그렇게 점령하고, 얘네들이 늘 하는 게 폭격이잖아요. 폭격. 그 폭격이 민간 시설, 군사 시설 가립니까? 군인, 민간인 가립니까? 폭격은 눈이 없어요. 지금까지 초정밀이라고 하는 시대에도 그 폭격의 한 40%는 엉뚱한 데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건 사실 작은 사례고, 가장 큰 게 이제 그 아버지 부시가 일으킨 그 이라크 침공이죠. 네. 그 이라크 침공을 한 이유가 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느니, 뭐 핵무기 그 물질이 있느니, 뭐 이런 거 조사한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핑계고 구실이고, 진짜 이유는 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느라고 유지했던 그 막대한 그 무기들,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써야지 돼요. 이걸 다 퍼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 사드를 만드는 그 로키드 마틴부터 해갖고 그 군산 업체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그 부를 유지해야 돼요. 탐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이라크 전쟁.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구실을 붙이고 뭐 이유를 달지만 그건 다 그냥 필요 없는 거고, 진짜 이유는 이 새끼들의 그 미국의 그 속성, 아마 같은 속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의 약한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놈들의 그 탐욕을 유지해 나가면, 그러면 그 미국 자기네 나라 안은 살기가 좋아서 그냥 넉넉해서 아무 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냐?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미국의 민중들도 살기가 고달파요. 괴로워요. 교육비 때문에 늘 차별을 겪어요. 부자 학교, 가난 학교, 차별이 심하더라고요.
부자 학교는 그대로 두고 가난한 학교에 흑인과 가난한 백인 노동자 애들 다 때려 넣어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육청 관료 새끼들은 그거 구경하고 나쁜 놈 새끼들.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복지 문제, 삶의 질에 있어서 미국 민중들도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남의 나라 전쟁 일으킬 때 들어가는 그 무지막지한 돈을 자기네 나라 민중들 살기 좋게 하는데 쏟아 부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주 죽어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전쟁하는데 돈은 아끼지 않고 쓰면서도 우리 지금 좀 전에 그 노인복지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삭감하고 국군의날 행진을 하는데 100억 썼다고 하잖아. 이 미친 새끼가. 멧돼지가. 딱 그런 식이에요. 딱 그런 식으로 전쟁에는 그냥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제 나라 민중들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고 돈을 안 쓰고 들어가던 돈도 막 깎아내고 예산 균형 맞춘다고. 아, 클린턴이 참 이렇게 무지막지한 놈인 줄 몰랐는데요. 93년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그때 텍사스주의 한 그 사교 집단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사교 집단이 무장을 한 채 어느 한 건물에 이제 있었나 봐요. 예?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 대표를 만나서 말로 좋게 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그냥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 얘네들이 그냥 거의 무차별 이제 그 사격을 해가지고 그 집단에 80명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다 성인 남자이겠어요? 여성들, 어린애들, 노인들, 전혀 자기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80명 속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미국 민중들에게도 그 클린턴의 그런 폭력적인 진압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2년 후 95년에 여러분 혹시 그 오클라호마시의 그 연방청사가 폭파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1995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 폭파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폭파를 일으킨 사람이 범행 동기가 뭐냐면 93년 그 클린턴의 그 무자비한 진압에 자기가 극도로 흥분해갖고 이 정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오클라호마 청사, 연방청사를 폭파시킨 거래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그냥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뭐 이런 줄을 알았는데 베트남 전쟁은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졌고, 예? 그 클린턴의 그 무지막지한 진압은 오클라호마 청사 폭발로 일어났고, 이렇게 다 사건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지금 미국도 아주 뚜렷한 양당 체제잖아요. 민주당, 공화당이 사실은 서로 그냥 공생관계예요. 어떻게 공생관계냐면 다 기업에 친해요. 기업들과 친하고. 예. 그래서 그 기업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치 자금을 받아와서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뭐 공화당은 얼마를 모금했네, 민주당은 얼마를 모금했네 막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다 기업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권력을 잡아도 기업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쟁이고, 그게 구수산업체 양성이고, 그게 그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민중들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소외당하고, 실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50%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체념의식이 있어서 투표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격리돼 있고, 그래서 양당 체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잡혀 있고, 하지만, 야, 미국 민중들도요, 정말로 뜨겁게 투쟁했어요. 이 민중사기 때문에 민중들이 어떻게 이 미국의 이 그 대자본가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권력과 싸웠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나오는데, 인디언들이 아주 말살당했잖아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혀진 줄 알았는데 그 인디오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 목소리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흑인들이 또 그렇게 그냥 인디오들처럼 괴멸을 당했지만 지금 흑인들도 그냥 어떻게 하든 여러분 가끔 뉴스는 미국 뭐 아주 대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그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불만과 분노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죠. 하워드 지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기득권만 있는 게 아니고 영속적인 반체제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전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영속적인 반체제 문화. 이 반체제 문화에 속해 있는 그 사회 약자들이 그들이 단결해서 각성해서 단결해서 끊임없이 그 기득권들 새끼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 미국 사회 정치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미국 노동자들의 그 저항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미국 노동자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네들 그 존재를 인정받고 대우받고 살고 있는 거를 제가 요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왜 마음이 무거웠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그렇게 미국의 선한 곳 하나도 없는 그 폭력적인 역사를 한국 정치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록펠러 재단이니 뭐 이런 재단이 그 어마어마하게 스탠드아드 오일이라는 그 회사를 그 미국 모든 게 민간이 왕성하잖아요. 그 석유를 예를 들자면 민간 업체들이 수십 개 업체가 이제 각자 석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록펠러가 이 모든 석유 회사들을 다 장악을 합니다. 갖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세워갖고 이걸로 이제 커 나가는데 다 장악을 하는 다른 석유업자들이 그래 네가 하는 게 맞아 가져가 이러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장악을 했을까요? 폭력, 사기, 음모 꼭 하는 짓이 미국 새끼들 그 건국해서 지금까지 과정이랑 록펠러가 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록펠러의 범죄자 과정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게 삼성이 그걸 똑같이 배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가 있으면은 노조 대표를 납치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뜻을 꺾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경쟁자 회사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 경쟁력을 무너뜨린 다음에 독점을 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올리고 하여튼 뭐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음모와 범죄적인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부를 획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돈으로 이제 기부를 하니 자선을 하니 뭐 하여튼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다 이제 세금을 안 내게 하고 하는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다 한국이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 슬픈 거는 이렇게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이 나라 정치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그냥 있다는 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1492년부터니까 지금 거의 한 500년이 넘었잖아요. 자, 모든 게 끝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합니다.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체코가 석자거든요. 이렇게 남의 나라에 사드 배치하고 이렇게 전 세계 800개 군사기지를 놓고 운영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지금 빚이 싹더미 같거든요. 그 이자 내는 것만 해도 그냥 허리가 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처지입니다. 이런 미국에 빌붙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그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체코가 정말 석재예요. 간당간당합니다. 자기네들 안보니 이런 거 뭐 세계 안보니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선한 고적 하나 없는 이런 미제 새끼와 붙어갖고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 민중들이 정말 그 기득권 정치인들의 그 농간 속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투쟁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투쟁한 그것처럼 우리가 투쟁을 하면 미국의 양심도 우리를 지지하고 같이 연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드철의 투쟁이 정말 우리를 옳게 세우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우리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하는 이 세상이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경쟁하고 누구를 밟아야지만 살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 세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더 정말 가열차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투쟁하며 싸워 나갑시다. 조선이 이곳은 2000년 전부터 국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1000년을 여기에서 살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외국 군대, 외국 무기 몰아내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1000년을 주인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 마을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우리가 주인이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아침마다 소승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승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조성의 군대는 필요 없다. 국방부는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안 추워요? 안 추워? 어우,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1499 돌아가라. 6286 돌아가라. 86 돌아가라. 0980 돌아가라. 80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2588 돌아가라. 2588 104 돌아가라. 104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0307 돌아가라. 0307 돌아가라. 9919 돌아가라. 919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196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421 돌아가라. 422 돌아가라. 1899 돌아가라.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8035 돌아가라. 돌아가라. 8414 돌아가라. 8585 돌아가라. 돌아가라. 7964 돌아가라. 7964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179 돌아가라.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7281 돌아가라. 7281 돌아가라.